옛날에 이런 거 하려면은 진짜 이 개인은 거의 못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나아진 정도입니다. 굉장히 접근성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는 뭔가 진짜 피터하면서 공부하면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런 느낌이 저는 드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재무제표를 구하기도 일단 힘들거니와 이런 거 막 다 엑셀로 막 넣어 가지고 과거 데이터 막 계산하고 막 복잡한 수식 써가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컴퓨터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도전하게 됐다는 점. 달러로 이렇게 정확히 37,000불. 하나로는 5,091만 2천원 준비해 놨거든요. 요 지금 금액을 가지고 이 AI를 이용한 실전 투자 시리즈를 한번 쭉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용할 툴은 여기 존경하는 월가제님이 만든 벨리 AI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는 챗GPT 이렇게 같이 사용할 건데, 벨리 AI는 이제 좀 소개를 드리자면 개인 투자자들의 블룸버그를 만들겠다, 뭐 요런 취지로 정말 그 방대한 양의 통합 플랫폼을 월가제 이제 이분이시거든요. 이분께서 이제 설립한 스타트업에서 만드는 프로덕트인데, 요게 이제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투자 과정 같은 것도 강의도 있고요. 강의는 제가 뭐 많이 들은 것도 있고 안 들은 것도 있고 한데, 요거 시리즈 찍으면서 다 들어볼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강의들보다 더 이제 놀라운 거는 차트도 다 이 트레이딩 뷰로 다 제공이 됩니다. 차트도 웬만큼 되게 프로페셔널한 수준까지 다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기술 탐색 같은 거, 스크리닝 기능이죠, 나오고요. 뭐 엄청나게 다양해요. 별의 별게 다 있습니다. 경제 지표 일정 이런 것도 나오고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커스텀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퀀트 이제 백테스팅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양질의 이제 재무제표도 다 제공을 하고요. 포트폴리오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랑 챗GPT랑 같이 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어떤 투자를 하던 사람이었냐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저는 가치 투자 뭐 관심은 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에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했었던 시기가 있는데, 투자하는 시간 대비 효용이 좀 낮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기업을 보려면은 뭐 엄청나게 세세하게 막 쳐다보고 막 분석해보고 내재 가치 평가도 하고 정성적인 리서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큼 이렇게 효용이 크다고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를 했지만 다들 하시는 지수 투자, 나스닥이나 S&P 글로벌이나 S&P 500이나 그리고 금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좀 더 거시적으로 이제 보는 투자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연준이나 뭐 미국 정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시장이 워낙 많이 움직이고 유동성도 많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글로벌 자산 분배해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현물도 사고 선물도 사고 뭐 롱도 하고 숏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요 벨리 AI를 좀 쓰고, 그리고 이제 요즘 핫한 이런 챗GPT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는 시간 대비 효용이 좀 나오는 것 같다. 저도 이제 한번 가치 투자를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좀 찾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내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그냥 초보가 있고 중소, 고수, 그냥 장님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제 그냥 안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초보, 중수, 고수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초보에서 약간 중수 쪽으로 한 요 정도? 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용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익숙한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거시적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거시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는 좀 밝은 편인데, 기업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나 아니면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투자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거냐, 일단 1번 종목을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종목을 다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해주는 건데, 일단 종목이 몇 개 있을까요? 물어볼게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볼게요. 약 6,000개래요. 이 6,000개를 우리가 다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필터링을 해가지고 10개를 고르는 방식을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차트를 보겠다는 뜻이죠. 이 10개도 다 분석하기가 너무 빡세요. 그렇게 해서 뭐 한 3개 이제 남기고, 그 다음에 이 3개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로 재무제표도 보고, 이제 정성적 리서치도 하고, 뭐 산업 리서치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치 평가를 진행하는데, 상대적으로 가치 평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내재 가치 평가, 뭐 DCF나 림이나 이런 어떤 현금 흐름을 뭐 할인해서 가져오는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벌써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너무 이제 많아가지고 뭐 하나하나 막 다 일일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깔때기를 해주는 툴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 벨리 AI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면 거장 매매 이렇게 들어오면 13F라고 하는 공시,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13F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아주 쉽게 설명해요. 13F는 미국 큰손 투자자들이 뭘 샀는지 공개하는 보고서예요. 1억 달러 이상 이제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3개월에 한 번씩 이 SEC에다가 보고하는 문서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애플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대요. 이걸 가지고 이걸 이제 데이터화를 쭉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뭐 여기 매수하면 매수를 이제 많이 한 종목들 쭉 나오고요. 그리고 신규 편입, 그러니까 새롭게 많이 산 것들, 여기 지금 기준 날짜도 보이죠? 3월 31일이 마지막 공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뭐 뭘 물타기를 많이 하는지, 불타기를 뭘 많이 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좋은 거를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해보는 거죠. 손절한 것들, 뭐 이익 실현 많이 한 것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너무 어지러우니까 여기 거장 포트폴리오라는 데 들어가서 여기 워렌 버핏 있죠? 버크셔 해서웨이. 여기 누르면 보유 종목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또 히트맵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기 말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을 또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뭐 추정 수익률이라든지 뭐 분기 말 가격, 추정 보유가. 제가 워렌 버핏은 워낙 오래전부터 이제 애플을 투자해왔기 때문에 이게 39불이라고 나왔죠.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렇게 봐도 이제 좀 너무 어지럽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보유 공통 종목이 있어요. 워렌 버핏 캠피셔 해가지고 이렇게 쭉 담잖아요. 쭉 담으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쭉 담기거든요. 요거를 이제 공통 보유 종목 탐색하기를 누르면 3,469개의 종목이 탐색됐다고 일단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제가 몇 개의 거장을 골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를 골랐잖아요. 전체 기간 진입 거장 수라고 보이죠. 이걸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보면 제가 고른 8개의 거장이 다 이 주식을 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과 기준으로 봐도 좋고 운용 금액 기준으로 봐도 이제 많이 담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좋을 확률이 높다고 가정을 하고 이 기능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유 가격 분포라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누르게 되면은 제가 골랐던 8개의 거장이 그러니까 얼마 정도에 샀는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평균가가 162불, 지금은 268불이다.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뭔가 아직도 괜찮은 기업인가?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 요 기업을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보면은 전체 기간 순매수 평균 가격 수익률, 평균가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산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뭐 덜 오른 애들 2.77%, 그러니까 요 거장들이 262불에 샀는데 지금 얼마 안 올랐잖아요. 뭐 요런 것들을 좀 찾아서 분석을 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요런 것들 뭐 5명이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19.83%인 거, 비아트리스라는 기업인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이제 거장들이 다 12%에 샀는데 지금 9.3불이죠. 이런 거를 또 찾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6,000개 기업 중에서 좋은 것들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를 진행을 하는 거죠. 저도 이런 거 다 몰라요. 이거 더 너무 어렵거든요. 잘 모르는데 우리에게는 또 챗 GPT가 있지 않습니까? 얘한테 다 물어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맛보기를 하기 위해서 비아트리스 요 지금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조회를 가요. 종목 조회를 가서 이제 일단은 첫인상을 봅니다. 차트를 보니까 2022년에 한번 쭉 떨어지고 나서 횡보하다가 뭐 엄청나게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핑해줘. 제약 헬스케어 1,400개 이상의 승인된 약품,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제네릭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이런 것들 임상삼상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도 보고, 재무제표를 볼 때 여기 이제 매출액은 여기는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가 났죠. 왜 지금 주가가 안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죠.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고 이익률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비경상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큰 걸 봐서는 이제 R&D나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손상차손을 인식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쭉 봅니다. 어차피 지금 맛배기니까. 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머리가 이제 아프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 산업 리서치를 먼저 하고 오는 게 좋겠죠. 이 산업은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산업이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비즈니스 모델은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공부를 하고 나서 저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러졌잖아요, 회사가. 그럼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을 먼저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으로 와서 재무제표를 보고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성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평가를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밑에 이제 종목 가치 평가에 가가지고 뭐 리버스 DCF 여기 보면은 DCF도 있고 뭐 상대 가치 평가도 있고 DDM도 있고 림도 있고 인덱스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밸류에이션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종목 이름 뭐야? VTRS 쳐서 그 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장 금리구나. 네, 이렇게 해서 1년 값을 해서 4.44 적용해가지고 베타를 정할게요. 야 이거 그 챗GPT가 잘 알려주니까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와 뭐야 뭔지 모르겠어. 조정 차입 베타가 두 개가 있네. 아 그러니까 베타를 정해야 되는데 이 베타는 시장 전체 리스크 대비 기업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S&P 500이 1% 이제 올라가면 이 기업은 예를 들어서 뭐 1.5% 오른다. 그러면은 베타가 이제 1.5가 되는 걸 거예요. 뭐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쳐볼게요. 예를 들어 S&P 500이 1% 올랐어. 뭐 애플이 1.5%가 오른다면 애플의 베타는 1.5야? 거의 맞았다. 벤치마크 대비 민감도를 이제 획기 방식으로 베타를 정할 거냐, 뭐 상향식 베타를 해가지고 정할 거냐, 인공지능 탐색을 해서 정할 거냐, 네가 직접 쓸 거냐, 뭐 이런 것 같아.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인공지능을 쓸게요. 인공지능은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제약기업이니까 밑에 제약기업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파이자가 나오고 담기를 누를 수가 있어요. 담기를 누르면 이렇게 쭉 담겼어요. 평균값을 쓸 건지 중앙값을 쓸 건지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에 일단 이걸 누르니까 이 선택된 베타가 이제 나왔고요. 이게 지금 이 여러 가지 제약 회사들의 평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눌러서 결과값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름 뭐야? 이름 뭐야? 비아트리스 그 종목의 베타를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들을 통해 가지고 8.239로 이제 정하는 거죠.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주식 시장 프리미엄. 투자자가 무위험 이자율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프리미엄인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뭐 5년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산술 평균이냐 기하 평균이냐 나와 있는데 저도 몰라요. 예, 그냥 산술 평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정. 제약회사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10%로 하겠습니다. 이거 적용하고 넘어갈게요. 추정 기간 얼마나 할 거냐? 5년으로 하겠습니다. 자, 해서 넘어오면은 이렇게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와, 엄청나게 많죠? 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거 그냥 뭐 대충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엄청 복잡하네. 역시 이렇게 어려운 만큼 공부하면 초과 수익의 기회가 생기겠죠? 주식 수는 알겠어요. 이게 이제 그냥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로만 할 거냐? 아니면 완전 희석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스톡 옵션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콜옵션이나 이런 것들 주식으로 미래 주식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 합쳐서 할 거냐? 근데 이거 두 개가 지금 똑같죠?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아무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맨 위에 걸로 할게요. 적용을 해서 해보면 이렇게 림 평가 결과에는 7.1불이 나오면 지금 이거 얼마야? 비아트리스가 지금 9.5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대비해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가정값을 넣었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고평가가 돼 있다. 31%나 고평가가 돼 있으니까 사지 말아야겠다. 이런 어떤 실질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살지 말지를 정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대충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가 엄청나게 많네요. 이렇게 해서 림도 있고 DD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정성적으로 리서치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이제 뭐 더 리서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뭐를 좀 많이 할 것 같냐면 이 벨리가 되게 좋은 게 재무제표를 한글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한글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이거를 다 읽으려면은 굉장히 토할 것 같거든요. 벌써 요거를 인쇄를 합니다. 이렇게 PDF로 저장을 해요. 여기에다가 챗 GPT에다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요. 비아트리스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공시 자료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공시 자료를 이렇게 올려. 자, 앞으로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할 거야. 이 10K 보고서를 기준으로 대답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거를 저 대신 다 읽어주겠죠? 오케이. 그리고 요 지금 여기에서 사업 전반적인 구조와 상황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무래도 그 웹에서 이제 자료들 긁어가지고 이제 대답해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신뢰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실제로 이 10K를 기준으로 얘가 대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는 이런 것들이 있고, 사업 부문은 북미, 유럽, 뭐 일본,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서 사업 부문 나라들 비중 몇 %씩 되는지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매출 비중을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어떻게 되는지 중화권에서는 14%, 뭐 여기서는 9.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확성이 높겠죠. 왜냐면 이제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얘가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위험 요인도 얘가 하죠. FDA 규제, 뭐 인력 이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이제 벨리에서 제공하는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볼 게 많거든요. 뭐 재무 비율들 이런 것들이 다 뭐 이런 거 볼 때도 벨리가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산업 중앙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산업 평균에 비해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런 거 하려면은 진짜 이 개인은 거의 못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나아진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접근성이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뭔가 진짜 피투하면서 공부하면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런 느낌이 저는 드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재무제표를 구하기도 일단 힘들거니와 이런 거 막 다 엑셀로 막 넣어가지고 과거 데이터 막 계산하고 막 복잡한 수식 써가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컴퓨터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도전하게 됐다는 점. 그리고 오늘 막 횡설수설 얘기하면서 했는데 저도 몰라요. 저도 뭐 제가 알면은 뭐 친절하게 알려드리지 뭐 친절할 수가 없어. 몰라 나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영상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이거 37,000불 돈이 어떻게 되는지 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는지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